연방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중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기준금리는 5%로 2001년 4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강세인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으로 고물가가 이어진 때문으로 경기를 진정시키고 근원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중은은 강조했습니다. 중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에너지 하락 때문으로 여전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근원 물가를 감안하면 고물가 상황이 더 지속적일 수 있다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은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건 아직 멀었다며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3%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은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인력난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신규 이민자가 동시에 소비 지출과 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은은 이전 예측과 달리 물가 진정이 정체되면서 2025년 중반이 돼서야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은은 실질 GDP 성장률이 올 2분기 1.5%로 둔화되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1%대에 그치다 2025년에 2.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기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컸는데 오늘 보고서에서 중은은 금리 동결이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통화정책 발표는 오는 9월 6일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변동 모기지 대출과 갱신을 앞둔 경우 또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연체료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 상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건 물론 주택 시장엔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은은 금리 인상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며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직격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숫자만 보지 말고 실상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년 전 온타리오주 구엘프에 집을 사며 변동금리를 선택한 한 부부는 금리가 올라 이제는 매월 $1,600를 더 내야 합니다. 임금도 올랐지만 모기지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차 한 대는 팔아야 했고 이제는 새 자녀의 활동이나 여행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며 이대로라면 집을 팔아야 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7년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의 타운하우스를 산 새아이의 엄마는 1년 반 전쯤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꾼 뒤 한 달 상환액이 2배로 뛰었다며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있지만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나 갱신을 앞둔 집주인 모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용 부동산을 파는 사례가 이미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자도 위태롭습니다.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는 경우 또 집주인과 불화가 있는 세입자는 내쫓길 위험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월세도 폭등해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에 수요가 줄면서 신규 주택이나 임대용 부동산 개발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더 많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구하도록 세입자들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게 되면 기업이나 업체는 인력난에 빠져 도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22년 만에 금리가 최고치에 달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은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성장과 임금 인상이 둔화하고 기업의 가격 책정 방식이 정상화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은이 9월에도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75%에 달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콜라 6배에 달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음료가 캐나다에서도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라임 에너지 음료인데 온타리오와 퀘벡, 엘버타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매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월마트 캐나다 온라인에서도 유통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라임은 유명 유튜버 스타 로건 폴과 KSI가 창안해 출시하면서 10대와 어린이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이 음료에 지나치게 많은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는 콜라캔 6개 또는 커피 2-3잔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하루 권장량은 140mg입니다. 사측은 캐나다 판매 음료는 기준에 맞게 140mg이고 18세 미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명시했다고 밝혔지만 200mg의 카페인이 함유된 프라임 에너지 드링크가 캐나다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카페인 음료는 250ml 캔에 80mg이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공황 발작, 고혈압, 불안 이외에 심리적 문제 등을 유발하고 행동장애 약물 복용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청소년은 프라임은 물론 에너지 드링크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18세 이하의 최대 권장량은 체중당 2.5mg입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연방보건당국은 카페인 함량이 권장량을 넘는 음료는 캐나다에서 판매할 수 없다며 리콜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식품의약국도 최근 이 음료의 카페인 함량의 위험 수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틈을 타 쇼핑객을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소매업체를 사칭한 사기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나 프라임데이 등 주요 할인 행사 기간 동안 특히 피싱 사기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유사 사이트라 믿기 힘들 정도로 큰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또 프라임 멤버십에 문제가 있다며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요구할 때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주문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짜 배달 사기 등의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메시지는 차단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클릭하기 전에 링크를 확인하는 건 물론 가짜 리뷰나 75% 이상 할인은 일단 의심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규제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항만 노조 파업이 열흘을 넘기면서 수입과 수출이 마비되자 연방정부가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어젯밤 연방중재 담당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는 노사 간 이견이 파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양측에 권고할 만한 초안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초안이 나오면 연방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에 이를 전달하고 24시간 동안 노조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협상을 재개하고 월요일 밤 노사 양측이 다시 만났지만 진전이 보이지 않자 물류 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신속한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매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동차 공급이 지연되고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높은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올리비아 차오 당선자가 오늘 공식적으로 토론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열린 취임식에서 김씨네 편의점의 엄마 역을 맡았던 윤진 씨가 사회를 맡았고 원주민 공연과 음악 공연, 시 낭독 등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청 직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66세 차오 시장은 장기 재정 계획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부족한 예산 확보와 산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만에 진보 성향의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앞서 캠페인에서 차오 시장은 저렴한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9m 이하의 보트나 유람선 또 보트를 이용하는 레저용 수상 장비를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와 보호자에게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트 사고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27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숨진 사망자 수는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선 어린이의 구명조끼 착용 관련법이 있지만 캐나다는 모든 선박의 승객 전원을 위한 구명조끼 또는 기타 장치를 구비하도록 규정은 하지만 착용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